부동산 경매 공부를 함께 하실 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실전 경매 부동산 스터디를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부동산은 경기도 양주의 회천 신도시 고암동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준공일이나 내외관 관리 상태로 보아도 신축급 다가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물건입니다. 자,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무자격 불법 업자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정식으로 법원에 등록한 자격자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왜 비싼 돈을 주면서 불법 컨설팅 업자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자, 본건의 토지 면적은 91평, 건물의 면적은 202평에 달하며 층고는 4층에다가 다락방까지 더하여 5층 높이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진처럼 고급스러운 톤의 돌로 마감하여 화사해 보이고 디자인도 세련된 맛이 있습니다. 자, 본건의 외관 사진과 도면을 볼 때 주차 공간은 6대, 1층은 상가 점포 2개, 2층은 2가구, 그리고 특이하게 3층, 4층, 다락방 층까지는 내부 계단으로 3개 층을 세로로 나눠서 3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건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2월 4일 수요일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매각될 예정이고요. 본건의 법원 감정가는 17억 수준인데요. 이번 최저가는 벌써 2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반가 8억 3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경매 물건은 이전 최저가 대비 30%씩 유찰 시마다 최저 입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 2번만 유찰되어도 이렇게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의 감정가의 비중을 보면 토지가 전체 감정가의 46%로 7억 7천만 원 정도, 건물은 55% 정도, 9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매각기일의 최저가는 8억 초반대이니까요. 거의 건물은 공짜로 토지만의 값 가까이 떨어진 셈이군요. 이 정도 건축물이면 건축비만도 최소 10억은 훨씬 넘게 들었을 텐데요. 토지 가격까지 포함해서 경매 최저가가 8억 초반 수준이니까 현명한 여러분이시라면 건축물을 고생하며 신축하시는 것보다 경매로 취득하는 편이 훨씬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회천중학교 남동축 인근에 위치한 본건은 양주 회천 신도시 고암동에 소재하며 일종 일반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용지 위에 202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주변은 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본건의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신도시인 만큼 주변 환경은 쾌적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해보면 2022년 3월 8일자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하여 전부 말소될 등기만 뒤이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은 없겠습니다. 임대차 권리 분석을 해봐도요. 현재 1층에 확정일자 없이 사업자 등록 신청만을 한 임차인이 1명, 3층부터 다락방까지 일체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임차인 3명이 모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이라 추가로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임대 기간을 승계할 의무가 없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2층은 현재 전부 공실이니까 살펴볼 필요 없겠고요. 다만 본건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현 본건의 경매 최저가보다 커서 만약 10억 정도의 낙찰이 된다면 물론 그 이상의 낙찰이 될 수 있겠지만요. 최악의 경우는 말입니다. 낙찰가가 10억 정도라면 1층의 상가 건물 임차인만 보증금 2천만 원이라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3층, 4층, 다락방까지 사용 중인 주택 임차인의 경우는요. 보증금이 각각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수준인데요. 이걸 모두 전부 날리게 될 판입니다. 이 임차인들이 어떤 상황의 분들인지 알 수 없으나 보증금 3억 정도씩을 날리게 된다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렇게 큰 손해를 볼 분들이 많기에 낙찰 받으신 분은 명도협의 시 어느 정도 너그러운 자세로 임하셔야겠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요. 이렇게 큰 돈으로 임차할 집에 등기상 10억 정도의 앞선 근저당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을 하셨는지요?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무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니 전 국민이 경매 관련 법과 경매 시 부동산 종류별, 지역별 매각가율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은 자기 실력으로 지켜야 함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 냉정하고 가혹하다면 이 물건을 알선해준 공인중개사라도 이 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경매 시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아이러니한 건 거금 3억씩을 날릴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은 전혀 상관도 없는 낙찰자에게 하소연하고 탓하고 저주하려 할 것입니다. 본인들의 무지나 공인중개사의 무지나 비양심으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이유 없이 낙찰자에게 전가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죠. 다행히 이번 매각기 이래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어 단 얼마라도 구제가 된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본건의 2층 공간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왜냐면 2층이 원래는 두 가구로 설계된 것을 총 6개의 원룸으로 쪼개서 시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준공검사 후에 지자체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면 건축주들이 이렇게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간 쪼개기를 하는 게 유행인데요. 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공간을 6개의 원룸으로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곧 위반 건축물로 문제가 되겠죠. 경매로 전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물건의 이 위반성을 봤을 텐데요. 이행강제금 부담 없이 몰래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는 안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물건을 낙찰받지 못한 사람 중 한 명은 이 위반성을 고발하게 될 테니까요. 따라서 이 점이 부담이 됩니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기에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예쁜 신축급 다가구가 반가까지 떨어졌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싸게 낙찰이 되면 현재 주택 임차인들은 모두 그야말로 10원 한 장 건지지 못하고 3억 가까운 보증금을 전부 날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1층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차임 240만 원에 계약한 임차인은 비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조차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2023년 7월 11일 경매 개시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월세 240만 원씩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손해볼 수 있었던 보증금 2천만 원은 이미 반환받은 거나 다름없고 지금은 오히려 공짜로 점유하며 당장은 행복해하고 있을 것이라 명도 저항은 세지 않겠네요. 끝으로 낙찰자는 2층을 원래 설계대로 복구할 것이냐, 그렇다면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그리고 원상 복구를 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또 수익률을 올리려면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며 위반 건축물인데도 시세에 맞게 임차인을 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엄청난 손해를 볼 현재 임차인들은 어떻게 모두 명도하느냐가 관건이군요. 감사합니다.